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이슈가 눈길을 끌었을까요? 야이스톡 오늘의 이슈 공개합니다. 오늘의 이슈입니다. 공매도 재개, 시장 반응은입니다. 자, 오늘부터 주식시장에서 공매도가 부분적으로 재개됐습니다. 이번 공매도 재개는 코스피 200과 코스닥 150에 편입된 국내 양대 증시 대형주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건데요. 금융당국은 개인 투자자들이 공매도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개인 대주 제도를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지난주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약세를 보이면서 부진한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지난달 27일부터 30일까지 코스피 200은 2.31%, 코스닥 150은 6.15% 내렸습니다. 자, 이처럼 14개월 만에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시장이 불안한 모습을 보이지만 증권가에서는 부정적인 영향보다는 긍정적인 영향이 더 클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단기적으로 수급 노이즈는 불가피하겠지만 지수 전체적인 영향력은 미미한 가운데 종목별 차별화 등 공매도 재개의 나비 효과를 주목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또한 외국인의 자금 유입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는데 다만 공매도 재개 수혜는 대형주에 집중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네, 월요일에 야인스테 리턴즈 2부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계속해서 박준현 운용형님 그리고 김민준 전문가님 함께 할게요.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오늘 시장에서 또 빼놓을 수 없는 이슈 중에 하나였죠. 공매도에 대한 이야기 나눠볼 거고요. 2부에서는 추천주 만나보는 시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합정동 민박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또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올려주시길 바랄게요.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 열려 있고요. 토마토TV 홈페이지 아자아자 게시판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5월입니다. 사실 5월은 굉장히 기분이 좋게 시작해야 되는 달이고 본격적인 봄이 또 다가오는 달인데 자, 오늘은 조금 시장이 좀 하락을 하면서 이 공매도의 영향을 받으면서 많은 분들이 또 타격을 입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어떻게 보내셨는지 인사하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호크아이님 함께하고 계시고 준호님입니다. 그리고 미소님, 김원태님도 함께하고 계시네요. 한결님 이름도 보이고요. 신윤수장 김시옥김님 반갑습니다. 블루베리님도 함께하시고 계시네요. 쫄보님 반갑습니다. 박광경님도 종목 올려주고 계신데 아쉽게도 오늘 2부에서는 종목 진단 시간은 없다는 점 다만 앞으로 함께할 수 있는 추천주까지 꼭 눈여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야인스톡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이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겠죠. 공매도입니다. 지난해 이제 코로나에 대한 공포가 커지면서 공매도를 전면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1년 2개월 만에 드디어 이제 공매도가 재개되는 건데요. 지난주부터 사실 이를 앞두고 시장에는 좀 경계감이 가득한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이 공매도가 활짝 문을 열었는데 박준현 운용형님, 오늘 시장에서의 공매도에 대한 반응은 어땠을까요? 네, 영향을 많이 미쳤죠. 공매도의 시장 영향이 어떻게 보면 지난주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화요일부터 영향을 미쳤고요. 코스피는 수요일부터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도 좀 어떻게 전개될지 어느 정도 지난주부터 반영됐기 때문에 오늘 어떻게 될지 좀 주목을 했는데 네. 초반에는 그렇게 별다른 영향이 없었던 것 같은데 결국은 시간이 갈수록 코스닥 시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공매도 영향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충격이 컸다. 네. 그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보면 코스피 시장도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지수는 안 빠졌지만 코스피 200 정도 안 빠졌지만은 네. 공매도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한 종목들은 많이 빠졌어요. 이게 시장 자체가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수혜를 받는 종목들은 올랐기 때문에 지수는 안 빠졌지만 더 빠졌지만은 논란이 있었던 종목들 많이 빠졌고 코스닥 시장은 논란이 있었던 종목들 다 빠졌고 네. 또 올라간 종목들이 없었기 때문에 충격이 상당히 컸다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시가총액 코스피 200 종목 내 하락률 상위 종목을 좀 보시면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보면 이게 공매도 논란과 관련된 종목들 고평가 논란이 있었던 종목 대표적으로 셀트리온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 6.2% 빠졌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삼성 바이오렉스도 주가 상당히 비싼 주식이니까 네. 3.9% 빠졌고 SK이노베이션은 그렇게 고평가라기보다는 좀 최근에 이제 올라왔던 부분에다가 약간의 2차전지 관련 종목도 약세 국면 쪽에서 하락했던 것 같고 그러나 롯데케미칼은 제가 보기 공매도 논란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이 회사가 최근에 대차 잔고도 거의 증가가 없었거든요. 또 주가가 비싼 고평가 주식은 아니니까 다만 좀 수급적인 부분 때문에 약간 매도 물량이 나왔던 것 같아요. 신풍제약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최근에 대차 잔고가 급증했던 주식입니다. 거의 100%까지 증가됐던 종목인데 공매도 논란 때문에 당연히 공매도 대상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다음에 두산 푸얼셀 같은 경우도 대표적인 고평가 종목이니까 공매도 논란에서 오늘 직격탄을 맞으면서 10% 넘게 빠졌다. 한직카도 마찬가지거든요. 어느 정도 좀 M&A 이슈가 좀 살아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거의 어느 정도 마무리된 부분이기 때문에 공매도에 더 타격이 좀 된 게 아닌가. 그다음에 동국제약 같은 경우는 공매도 이슈보다는 최근에 주가가 좀 많이 올라와서 차익성 매도 물량 봐야 될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종근당 같은 경우도 이제 주가 자체는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별 자체는 또 공매도 보니까 대차 잔고도 거의 없더라고요. 차익성 매도 물량이 나왔던 것 같은데, 네. 근데 이제 보시다시피 코스피에 저 200 종목이 덜 빠졌던 것 자체는 시가총 1위인 삼성전자라든가 SK 하이닉스라든가 현대차라든가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그쵸. 이들 종목이 빠졌지만은 그래도 상대적 코스피 200 종목은 그렇게 빠지지 않았어요. 근데 코스닥 150 종목을 좀 보시게 되게 되면 상황이 좀 달라지죠. 코스닥 150 종목 같은 경우 시가총 1위 기업인 셀트론 헬스케어가 대표적으로 고평가 종목으로 공매도 논란이 있었던 종목이니까 최근에 대차 잔고도 많이 증가됐으니까 6% 빠졌고, 그다음에 네. 셀트론 제약도 지금 시가총이 4조이 넘거든요. 엄청 높은 주식이죠. 공매도 영향을 받았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셀트론 헬스 제약 같은 경우는 이미 보면 4월 중순부터 계속 빠졌어요. 근데 막상 또 뚜껑을 열다 보니까 더 빠졌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다음에 시젠도 시젠. 직격탄을 맞았고, 네. 그다음에 헬릭스미스, HLB 다 보면 바이오 종목들이죠. 바이오, 바이오 맞아요. 종목들. 이게 바이오 종목들은 공매도 논란에서 사전에 피해서 되는 주식이죠. 어떻게 보면 난다면. 그다음에 2차 전지 쪽에 최근에 주가도 많이 올랐고, 이제 고평가 논란 쪽에 있는 LNF라든가 에코프로 BM이 많이 빠졌다. 그다음에 포스코 케미칼은 코스피 종목인데 포스코 케미칼도 한 3, 4% 정도 빠졌어요. 2차 전지 관련 종목도 과다하게 프리미엄을 받던 문 자체가 일부 공매도 세력들의 타겟이 된 게 아닌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5G 관련 종목들이 실적이 안 좋으면서도 최근에 상당히 잘 버텼거든요. 근데 결국 공매도가 전개되니까 직격탄을 맞았다. KMW 같은 경우 보면 공매도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가장 높은 것 같아요, 보니까. KMW. 대차 잔고가 네. 대차 잔고가 전체 거래량 비해 15%입니다. 가장 높더라고요. 이게 가장 직격탄을 맞았다. 이런 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대차 잔고가 전체 거래량 대비 비중이 높은 종목들. 그다음에 에이스테크 같은 경우도 정말 비싼 주식이거든요. 이들 종목이 오늘 12.5% 정도 빠졌고, 엔터 관련 종목 쪽은 JIOM사가 6% 정도 빠지면서 전체적으로 코스닥 시장의 150 종목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공매도의 직격탄을 맞은 게 아닌가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도 이 경계감을 앞두고 좀 계속해서 하락해왔던 종목들이 공매도 재개에 또 한 번 타격을 받았습니다. 자, 김민준 전문가님께서는 오늘의 이 공매도에 대한 분위기는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저도 뭐 거의 비슷하게 봤습니다. 일단 뭐 저는 준비를 좀 했고요. 이게 당연한 수순이라고 생각하고 그렇죠, 있습니다. 매번 말씀을 드렸을 때 제약바이오, 뭐 5G 저는 2차 전지까지도 타겟팅이라고 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코스모 신소재를 주목하는 이유도 상대적으로 대차 잔고가 덜 증가할 것이다. 오늘 에코프로 BM이랑 NF가 좀 많이 빠진 쪽이거든요. 실제로 대차 잔고가 증가했죠. 근데 신소재 쪽은 아니거든요. 근데 뭐 대차 잔고가 이제 단편적인 영향력을 주는 거겠습니다만은 여러 종합적인 사유가 있을 텐데, 일단 코스닥 시장 중심으로 오는 공매도가 좀 재개됐다는 쪽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200종에서는 성장 주도주 종목 중에서 또 공매도가 재개됐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150은 특히나 이제 제약 바이오, 그 다음에 5G, 2차 전지 중심의 좀 하락세가 이어지지 않았나. 이 중에서 제일 이제 괜찮게 보는 건 2차 전지 쪽이고요. 2차 전지 쪽은 이제 손익분기점이 그래도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방은 제한적일 텐데, 네. 5G나 제약 바이오 쪽에서는 뭐 특별한 모멘텀이 없다거나 조금 더 재무가 건전성이 답보되지 않는다면 더 추가적으로 좀 더 내려가지 않을까, 저는 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또 이렇게 오늘 채팅창에서도 역시 공매도 때문인지 오늘 너무 많이 빠졌습니다라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고, 언제까지 숨죽이고 기다려야 할까요? 라는 분들도 있는데, 그리고 사실 좀 운용형님 추가적으로 궁금한 부분이 이렇게 공매도가 재개되면 외국인들이 다시 좀 돌아올 수 있지 않을까, 외국인 수급에 대한 이야기도 좀 있었는데 오늘은 결국은 매도하면서 장을 마쳤거든요. 외국인 수급은 어때요? 일단은 이제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면서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다, 그런 전망도 있었거든요. 네. 이제 그 근거가 외국인 투자가들이 그동안 공매도가 안 되니까 선물을 팔았거든요. 선물을 좀 팔다 보니까 선물 베이시스가 거의 백오데이션 쪽에 많이 머물다 보니까 프로그램 매도 물량을 야기시키면서 전체적인 코스피 시장의 약세를 이끌었는데, 공매도가 전개되면 선물 매도보다는 공매도 쪽으로 가니까 대신 네. 선물 베이시스가 강화되면서 올라오면서 프로그램 매수가 유입이 좀 되면서 전체적인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라고 했었는데, 일단은 오늘은 그런 오늘은 효과가 없었고요. 아니었어요. 또 이제 네. 그 근거가 작년에 이제 대만 같은 경우가 우리나라 똑같이 그 작년 9월 달 정도인가요?
6월 달인 것 같습니다. 6월 달에 대만 같은 경우는 공매도를 우리나라처럼 연장을 하지 않고 바로 재개를 했어요. 중지했다가. 그러니까 대만 같은 경우 보게 되면 공매도를 재개를 하기 2주 전부터 외국인 투자가들이 주식을 사기 시작을 했거든요. 우리나라는 연장을 하면서 계속 외국인들이 팔아왔기 때문에 그렇죠. 대만은 공매도를 재개를 하니까 외국인 투자가들이 사는 게 아니냐. 그래서 우리나라도 공매도를 재개하면 살 거다. 이제 그런 쪽에 전망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일단 오늘 하루로 봐서는 그런 또 기대감 자체가 아니었다.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좀 더 추이를 좀 봐야 되겠죠. 오늘 하루만 가지고 볼 수는 없는 거니까. 외국인 투자가들은 규제를 싫어하니까 이제 규제를 풀어줬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약간 저도 외국인 수급을 좀 긍정적인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또 부분은 있는데 그렇지만 저는 국내적인 외국인 투자가들 국내 주식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포지션 자체가 워낙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매수를 한다 하더라도 많이는 안 할 거다. 저는 그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공매도에 여러 가지 좀 타격들을 받은 종목들 가운데 김민준 전문가님 최대 피해주라고 하면 어느 쪽 볼 수 있을까요? 뭐 저는 역시나 최대 피해주라고 하면 제약 바이오 쪽으로 보는 아무래도. 쪽이고요. 네. 제약 바이오 쪽에서도 실적이 탄탄한 종목들은 있습니다. 분명히 실적이 답보되는 종목들은 분명히 올라옵니다. 그런 종목들은 이제 어떻게 추가 매수를 좀 하고 이 종목에 대한 확신을 갖는 쪽이냐고. 그거는 뭐 이제 해당 종목에 대해서 시청자분들의 몫인 것 같아요. 나중에 뭐 잘 모르시는 부분은 또 상담을 통해서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저는 그 향후에 모멘텀이었거나 실적이 답보되지 않는다고 못 살아난다고 본 쪽이에요. 왜냐하면 진단키트나 백신 관련된 종목들 대비 정말 말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향후에 모멘텀이라도 있으면 인정을 하겠다는 거죠. 근데 모멘텀도 없는 쪽이고. 그리고 5G는 늘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제 5G 특히나 중소형주 종목들 중에서 밸류에이션 높고 재무제표 안 좋은 종목들 안 된다고 보는 쪽이에요. 실질적으로 이제 칼을 뽑아야 된다고 보는 쪽이고. 5G 기다리셨던 분들 많으실 텐데. 저는 일단 홀딩 전략을 드렸는데 네. 일단 여러 가지를 다 감안해서요. 그래도 이제 향후 모멘텀이 남아있기 때문에 홀딩 전략을 드린 거고, 5G는 손실을 줄이거나 본전에서 탈출 계획을 좀 드렸고, 대형주는 그나마 가능성 좀 있는 쪽이에요. 네. 그 중에서도 저는 뭐 KMW는 아니에요. 네, 아니고 다른 대형주 쪽은 그래도 모멘텀이 향후 붙으면, 그러니까 지금 이미 밑으로 내려왔고 옆으로는 간다는 거죠. 5G가 추가적으로 더 밑으로는 내려올 공사는 없는데, 아니지만 네, 중소형주는 올라갈 더 내려올 것이냐. 거고. 대형주는 그래도 옆으로 갈 것이다. 아. 그 다음에 이제 2차 전지인데 2차 전지는 제 생각에는 단기 낙폭은 좀 진행이 될 것 같고 단기 낙폭 후에 가장 빠르게 반등이 좀 나오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2차 전지에 관해서는 이제 저는 양극재 쪽이니까 소재 쪽이니까 네네. 어느 종목을 담을 것이냐 그 싸움이 될 것 같아요. 향후 이제 단기 낙폭이 진행된 다음에 어느 종목이 가장 빠르게 올라올 것이냐 이 싸움이 될 것 같고. 저는 네 종목 다 더 괜찮은 쪽이라고 좀 괜찮아요? 보는 쪽이고요. 양극재 쪽은 솔직히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성장을 해가고 좋은 쪽은 영업 실적이 계속 늘어난다는 거거든요. 단기 순이익이 계속 증가한다는 쪽이죠. 이 부담감만 시킨다면 된다는 쪽인데 이제 문제는 이 공매도를 앞둔 전략을 네. 계속적으로 준비를 해왔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작년에 어떤 유동성의 잔재가 해결이 안 된 쪽이에요. 넘어올 때. 왜냐하면 1월 달에도 대형주가 확 불어버렸기 때문에. 그러면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2월, 3월, 4일 날 좀 다른 쪽으로 선취를 해서 가치주 쪽이 좋으니까. 운영님도 그렇죠. 가치주 쪽이 나쁘지 않았잖아요. 그쪽으로 선취를 해서 수익을 좀 나면서 박스권 하단에서 이렇게 지수가 위로 올라올 때 손실적인 종목을 좀 줄여오는 이 작업이 선행됐어야 되거든요. 그런 분들은 지금 공략 기회가 있다는 거죠. 네. 공매도의 기회가 오히려 저점 매수의 기회라든지 현금을 좀 줄고 있으니까 공략 기회가 되지만 이게 안 됐던 분들은 이제 선별화 작업을 지금 또 해야 된다는 거죠. 버릴 종목, 가져갈 종목, 끌고 갈 종목 이 선별화 작업을 지금 시기에는 또 해야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미 공매도는 재개가 됐고 미리 좀 준비를 못하셨던 분들이라면 지금이라도 빠르게 좀 대응 전략을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대응 전략도 잠시 후에 좀 체크를 좀 전단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운영령님께서 앞서서 이제 오늘 뭐 타격을 받았던 종목들, 하락했던 종목들 좀 짚어주셨는데 최대 피해주들 좀 정리해 본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뻔하죠. 공매도는 자체가 외국인과 기관이지 않습니까? 그 애들이 보는 포인트 자체는 기업 분석이거든요. 고평가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고평가 논란에 휩싸인 종목을 일단은 피해야 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그게 보면 이제 대차 잔고가 증가되는 종목. 그러니까 고평가된 종목들이 대차 잔고가 증가해요. 예.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본다면 전환사채 발행이 많은 종목. 예. 그 다음에 주가 좀 많이 올라오면서 목표 가격이 올라온 종목들이 타성이 좀 되는데. 근데 네. 어떤 종목이 고평가 논란 종목이냐? 제가 이 자료는
지난주 제가 목요일 날 배워야 산다 했던 제가 나름대로 칠해봤던 주식입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 제가 표를 보시게 되게 되면 네. 뭐 삼성 바이오로스, 셀트리온, 아모레퍼스픽, 포스코 케미칼, SKC, 삼성중공업, 한원시스템, 하나시스템, 호텔신라 오늘 호텔신라 이제 좋게 올랐는데 대한항공, 뭐 코스피 쪽으로 본다면 코스닥 시장은 다 제약 바이오예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알테오지 이들 종목들 오늘 다 급락했죠. KMW, 맞아요. TCK는 지난주 이제 급락했다고 오늘 좀 반등이 좀 나오는 쪽이고 이들 뭐 카페24라든가 그다음 오늘 SF 반도체 그렇죠? SF 반도체가 오늘 급락이 나왔습니다. 예, 그 같은 그 반도체 패키징 회사 지금 많이 빠지고 이 종목이 엄청 고평가된 종목들은 타겟이 되는 거거든요. 이들 종목들이 대차 잔고가 증가됐어요. 예컨대 이제 코스닥 시장보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보시게 되면 대차 잔고가 지금 지난 4월 말 기준 500만 주거든요. 그 4월 초 기준해 가지고 거의 지금 100만 주가 늘어났고 그다음에 제가 KMW를 대체적으로 A를 들었지 않습니까? KMW 대차 잔고가 600만 주입니다. 이게 비중이 15점 대차 잔고 비율이 15.1이에요. 가장 높아요. 예, 이게 지금 보시게 되게 되면 4월 6일 기준으로 470만 주대 600만 주가 늘어났어요. 이들 종목들이 타겟이 돼서 빠지는 거죠. 예, 그다음에 뭐 신풍제약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오늘 급락했던 주식들은 그러니까 이거 최근에 대차 잔고가 증가했던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유의 있게 보셔야 돼요. 예, 뭐 신풍제약이라든가 뭐 관련된 종목들 좀 보시게 되게 되고 에이스테크 좀 보세요. 오늘 13% 빠졌던 주식입니다. 에이스테크가 4월 초에 여기 나와 있는 4월 초인데 90만 주인데 지금 190만 주입니다. 불과 2주 만에 더블이 늘었어요. 이거 대차 90만 주를 팔겠다는 의미거든요. 여차하면 공매도를 치겠다. 준비하고 있는 거. 대차 잔고라는 자체가 미리 주식을 빌려놓지 않습니까? 공매도를 시점에 맞서 주가가 올라오면 뭐 여건이 약세가 노출되나 판단하는 의미 쪽이기 때문에 최근에 대차 잔고가 증가되는 종목들을 조심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전환사채와 관련해 가지고 전환사채 발행된 종목들은 대부분 코스닥 기업들이 대부분 발행하고 코스피 종목 쪽에 전환사채 발행한 종목은 두산인프라코어하고 그다음에 가장 많은 회사가 HMM입니다. 요즘 잘 나가고 있는 해운주. 이게 두산인프라코어 같은 게 지금 대차 잔고 비율이 지금 무려 8.6%입니다. 1,900만 주가 대기를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전환사채가 발행돼 있다는 자체는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전환사채가 주식으로 전환이 좀 되면서 그게 물량 압박으로 되니까 주가가 못 가거든요. 그걸 미리 이제 공매도 세력이 미리 주가 못 들어가면 미리 선제적으로 팔겠다는 거죠. 그다음에 HMM을 볼까요? 네. HMM도 제가 보기엔 조금 조심해야 되는 게 해운업종이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해운업종이 약간의 컨테이너업종 지수가 꺾이는 기미가 보면 대차 잔고가 아마 공매도 물량이 엄청나게 나올 겁니다. 자, 이 회사 대차 잔고 보세요. 우리 2천만 주입니다. 지금 보게 되면 4월 초에 1,300만 주인데 지금 거의 더블 가까이 늘어났어요. 예, 그러니까 오늘 주가 빠졌죠. 변동성이 나왔죠. 네네네. 이런 종목들은 컨테이너 업종 지수 흐름이 약간의 삐끗하다 그러면 공매도 물량이 집중적으로 출회가 좀 되면서 주가 하락을 이끌 수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이런 것들 고평가되는 종목, 대차 잔고가 증가되는 종목들, 전환사채가 발행이 많은 종목들. 근데 뭐 목표 주가가 올라선 종목은 대표적으로 제가 삼성중공업을 예를 드는데 삼성중공업 증권사 목표 주가가 6,600원, 7,000원이거든요. 7,400원이니까 물론 최근에 이제 조선업황이 좋아지면서 목표 주가가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이들 종목들이 이제 시기를 좀 봐서 공매도가 좀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가 하락 내지는 네. 상승에 저항력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또 부분들을 체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하락이 끝이 아니고 이제 앞으로가 조금 더 중요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좀 대응 전략을 잘 짜봐야 될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지난해 좀 강세장에 처음 이제 주식을 입문한 주린이 분들, 개인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공매도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거든요. 앞서서 전문가님께서는 미리 준비를 했어야 한다. 근데 하지만 또 미처 준비하지 못하신 분들도 많아요. 앞으로 대응 전략을 좀 어떻게 짜면 좋을까요, 전문가님? 저는 뭐 이야기를 지금 오늘 한 게 아니고 계속적으로 준비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좀 드렸거든요. 왜냐하면 올해 지금 농사가 이제 여기서도 만약에 리스크 관리가 안 되면 올해 농사 이제 망칩니다. 왜냐하면 1월 농사가 그렇게 썩 좋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에 이제 코스닥 시장의 바람이 불도가 추석 이후에 코스피 시장에 바람이 탁 불었어요. 네. 그때 코스피 종목들이 좀 가다가 1월에 아주 급등으로 갔죠. 모멘텀을 붙어가지고 그때 이제 다 팔았어야 되는 쪽인데 그때 막 새로운 동학개미 운동가들이 다시 막 들어오는 겁니다. 대형주가 이렇게 가나 보다. 저희는 이제 전문가로서 인정을 못하는 부분이죠. 트렌드가 아직 바뀐 부분이 아닌데 모멘텀이 대형주가 붙었던 쪽인데 그 노이즈가 이제 식혀지면서 대형주들 흐름이 싹 안 좋아지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면 준비를 좀 하면서 손실을 줄이고 현금을 확보하는. 저는 왜냐면 이 양대 지수가 더 빠진다고 보는 쪽이거든요. 지금 뭐 여기서 이제 저점 매수를 이용해야 된다. 세렛메이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번엔 다를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분명한 건 낙폭이 적든 크든 떨어진다는 데는 의의가 없어요, 지금. 증권사도 마찬가지고 전문가들도 마찬가지고 떨어지긴 다 떨어진다.
근데 이 떨어지는 것이 오히려 건강한 조정이 될 것이다. 매수의 기회로 삼아야 된다. 이런 쪽이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떨어지는 낙폭 때 현금 있는 사람은 그게 추가 매수의 기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없으신 분들은 마음 불편한 쪽이에요. 왜냐하면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 내 주가가 40% 수익 나오고 있었는데 본전이나 10% 쪽으로 오면 사람이니까 마음이 불편하거든요. 그럼요. 장기 투자 업황은 문제가 없는데도 저는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잘하면 3,000선도 무너진다고 보는 쪽이에요. 하방 낙폭이 2,960선까지 보고 있기 때문에 무너진다고 보는 쪽이에요. 코스닥은 더 빠진다고 보는 쪽입니다. 코스닥은 많이 빠지면 제가 봤을 때는 900선에서 920선까지 내려간다고 보는 쪽이에요. 드디어 1,000상 넘었었는데. 그렇죠. 왜냐하면 코스닥은 실제적으로 코스닥 지수가 코스피보다 조금 더 오버슈팅이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코스닥은 신고가를 밀어버렸다는 거죠. 박스권을. 왜냐하면 가대 낙폭이 900선이 살짝 무너졌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코스닥 반등세가 더 거셌어요. 거센 만큼 더 많이 떨어지는 거죠. 제약바이오 낙폭을 네.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저는 대응 전략이 지금이라도 이제 딱 자기가 포트를 열어가지고 내가 이 종목 밸류에이션 높고 대차장고 늘어나고 실적 기반 안 된다. 리스크 관리해야 된다는 쪽이고요. 비중 축소 내지는. 그리고 이제 내가 얼마만큼 투자를 할지 투자 기간을 딱 확보해야 되는 거죠. 지금. 그 다음에 실적이 이제 중소형주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실적 기반이 되는 종목들은 저점 미수 기회로 활용하시면 돼요. 자신 있게. 현금이 있으신 분들은. 그냥 그 두려움을 갖지 마시고 과감하게 추가 매수를 활용해 가는 거죠. 실질적으로. 그러면 제가 봤을 땐 중소형주 장세는 이제 5월까지입니다. 이제 끝나가는 쪽이에요. 5월 말 정도 되면 딱 마무리예요. 네. 그 다음부터는 이제 실질적으로 다시 한번 6월부터는 대형주 수급 흐름이 전망된다는 거죠. 코스닥이 종목 중에서 물론 선별화는 필요하겠지만 중소형 종목들이 올라가는 거 차익 실현을 탁탁 하면서 현금을 확보해서 다시 대형주 쪽으로 선회하는 요 전략을 해야 되는데 요것도 결국은 선제적인 것을 했던 분들의 몫이에요. 그러면 지금 나머지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네. 딱 투자 기간 점검. 그 다음에 내 종목에 대해서는 밸류에이션 점검, 대차 잔고 확인, 일주일 동안 요것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를 거는 과감하게 탁 자르고 안 되는 것은 장기 투자로 끌고 갔거든 더 과감하게 매수하고 이런 좀 확신 있는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박준영 운용위원님께서는 이 공매도 재개에 대응해서 우리 전략 어떻게 짜면 좋을까요? 일단은 저는 공매도 재개 부분 자체는 단기 투자 심리 약화에 따른 변동성 확대로 좀 보고 있는 쪽이고요. 네. 과거에도 이제 공매도 전개 이후에 추세적으로 시장이 꺾인 적은 없었거든요. 다만 보면 이제 지금 영향이 있었던 것 자체가 이제 공매도 금지 이후에 기간이 좀 길었거든요. 과거에는 길어봐야 8개월 정도 금지된 이후 내지는 3개월 정도 금지 이후에 재개가 됐는데 1년 2개월 동안 금지가 됐었고 또 그 사이에 동학개미들이 기업 분석 없이 무작정 따라가게 해가지고 고평가된 주식들을 양산했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공매도를 치려고 하는 기관 애국 투자가들이 그동안 1년 2개월 동안 공매도를 못 쳤던 것들 자체가 일시적으로 끌어올렸던 것 자체가 지금 단기적으로 공매도 수요가 지금 엄청나게 늘어난 거거든요. 그게 지금 일시적으로 지금 폭발하고 있는 겁니다. 이 영향이 조금 생각보다 좀 길어지는 것, 나오는 것 같아요. 워낙 이른바 동학개미 세력들이 기업 분석 없이 묻지마식으로 주가 올렸던 주식들이 이제 어느 정도 기업의 적정 가치 좀 따라가는 과정이 기관과 외국 투자가들이 전개되는 흐름으로 전개가 되고 있는데 이게 전개가 되면 결국은 공매도라는 게 지금은 이제 매도가 많은 상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 매도하게 되게 되면 어느 정도 주가가 빠지면 다시 공매도 팔았던 분들이 주식을 다 사서 갚아야 되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은 매도가 많지만 향후에는 또 매도 부분 자체가 다시 사서 갚아야 되는 거니까 그게 또 하방의 지지가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공매도의 기능인데 네. 뭐 이제 그런 어떤 과정 때문에 단기적으로 매도가 많기 때문에 오늘 보니까 기관 외국 투자가들 매도보다는 개인 투자가들도 공매도 꽤 많이 참여하는 것 같아요. 오늘 보면 일부 종목들을 셀트론인가 셀트론 제약 같은 경우도 기관과 외국 투입한 게 아니라 개인이 팔아가지고 주가 빠졌어요. 보면 그런 것 종목들이 있더라고요. 몇몇 종목들이. 그러니까 개인 투자가들도 공매도에 많이 참여를 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약간 변동성인데 중장기 시장의 방향은 결국은 펀드멘탈이 결정하는 거니까 전체적으로 코스피 국내 기업들 실적이 지금 최대 실적이 나오고 있는 쪽이고 경제지도 좋기 때문에 시장의 방향 저는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다. 그런 관점이고요. 그래서 대응 전략은 가장 중요한 것 자체는 고평가 논란에 휩싸인 종목들은 일단 피해야 된다. 이제는 어떻게 보면 공매도가 없었기 때문에 과도하게 개인 투자가 주가 따라가서 고점에 물리신 분들한테 아마 하나 경각심이 되지 않겠는가. 결국은 이제는 시장 자체가 기업 펀드멘탈 중심으로 해가지고 적정한 기업의 가치를 찾아가는 흐름으로 좀 전개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저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것들이 어쨌든 저는 이제 박준영 의원 기업 가치 분석을 통해서 접근한 전문가이기 때문에 오히려 네. 저는 일시적으로 이 시장이 전개가 된다고 난다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좀 유리한 여건이 형성되지 않겠는가. 중요한 것 자체는 지금부터는 이제 묻지마식 투자보다는 기업 내용을 알고 투자하는 기본에 충실한 투자 자체가 공매도 재개 이후에 더 대응 전략이 좀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결국은 좋은 종목, 그다음에 중성 종목도 작지만 강한 종목에 투자하는 그런 또 매매를 해야 되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야인스톡에서는 이처럼 이제 공매도 재개에 따른 앞으로 시장의 전망을 좀 체크해 봤습니다. 이번 공매도의 차이점은 그거죠. 개인들이 또 많이 참여할 수 있다는 점. 그에 따른 또 움직임도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공매도 오늘 하루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앞으로 내가 어떤 종목들은 좀 조심해야 되고 어떤 종목들은 다시 한번 또 투자 기회로 잡아볼 수 있을지 한번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는 정말로 딱 기본에 충실한 실적이라든지 앞으로 향후 모멘텀이 확실하게 좀 든든하게 받쳐주는 종목들 다시 한번 기본으로 돌아가야 될 시간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네요. 야인스톡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